존경하는 정세균 회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동구 김정훈 국회의원입니다. 11월 19일 우리 또 한 명의 꿈 많은 청년을 하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 이민호 군입니다. 그의 나이는 올해 18살이었습니다. 여느 고등학생처럼 꿈 많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자식이었겠지요. 현장 실습이었지만 그가 맡은 일은 생애 첫 노동, 첫 직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책임감 있게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낡고 자주 고장나는 기계가 자기 탓이냐 물량을 못 채운 날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타면 꼬박꼬박 100만 원씩 저금을 하고 추석 때는 부모님께 100만 원 용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민호 군의 노동을 얼마나 존엄하게 대했는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노동을, 청년들의 책임감을 얼마나 존엄하게 가치롭게 대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민호 군이 일을 배운 지 5일째 함께 일하던 담당자가 퇴사를 합니다. 대체 인력은 없었고 현장 실습생이 5일 만에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낡은 기계는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현장 실습생은 하루에 7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지만 민호 군은 할당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14시간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 10월에는 갈비뼈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 동안 책임자가 없는 기계가 멈췄고 그는 치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업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홀로 작업 중 제품 적재기의 상하 작동 설비에 목이 끼어 사고를 당합니다. 잠시 후 현장 실습생 동료가 발견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0일간의 치료를 받다 거의 18번째 생일을 며칠 남기고 숨졌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민호 군을 만났었습니다. 2011년 광주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일주일에 5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연장 근로를 하던 고3 현장 실습생이 쓰러졌습니다. 작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현장 실습생이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말 전주의 통신사 콜센터에서 5개월째 현장 실습을 하던 고3 여학생이 숨졌습니다. 아빠, 나 오늘 또 콜수 못 채웠어. 늦게 퇴근할 것 같아. 그녀가 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는 학생들을 전공과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로 실습을 보내고 기업은 교육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노동으로 취급을 합니다. 현장 실습은 청년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교육부와 노동부, 기업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어쩌면 청년들의 죽음은 예고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부는 올해 8월 현장 실습제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민호 군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에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현장 실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수조사의 결과에 기반해 제도 개선 방향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실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제정해 고교 재학 중 취업 및 교육 훈련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상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취업 지원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제도를 개선하고 특성화국어를 단순히 취업률로 평가하는 현재의 평가 제도도 손봐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우리 민호처럼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민호 군의
어머님의 호소입니다. 어머님의 호소에 이제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노동의 권리, 노동 존중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가 꽃같은 청년의 마지막 사고이길 바라봅니다. 고 이민호 군을 추모합니다. 부모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출신의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올로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이제 7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도전과 성공, 과잉투자와 분산개체 논란, 그리고 세월호와 같은 지역의 아픔도 함께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왔고 얼룩진 상처로 남겨왔습니다. 평창 지역 출신으로 올림픽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유치운동을 했던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 동안에 올림픽에 관한 최선을 다했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기대와 희망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의 설렘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평창 지역을 통해서 세계서로 뻗어나갈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이 올림픽은 세계 5번째의 그랜드슬램을 이룩한 국가적 위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464개의 TV 채널이 48,000시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과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 강원도를 세계 속에 비춰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잠자고 있던 우리 국민적 관심은 이제 전국 곳곳에서 올림픽 성화로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40%밖에 되지 않는 입장권 판매가 말해주듯이 여전히 국민 관심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11개국의 22개 도시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마는 평창은 또 대한민국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특유의 저력과 한국인만의 긍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긍정의 힘과 한국의 도전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원도와 올림픽 개최지는 실로 2000여일 동안의 긴 장정 동안에 참으로 눈물과 땀으로 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실추됐던 품격을 되찾는 일과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경제, 관광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도전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부대접과 푸대접으로 소되었던 강원도가 이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꿈입니다. 그동안 올림픽 개최지로서 폐허되고 그리고 소외받았던 폐광지와 함께 우리 지역 산골 마을이 다시 변방으로부터 벗어나는 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정치인은 정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된 힘으로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사회에서 쌓았던 온갖 폐악과 불순물들은 성화 이 불꽃에 태워버리십시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참여하는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터닝포인트의 기회로 삼읍시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참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내년도 2월 9일 더 큰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목 놓아 소리쳐 봅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습생 동료가 발견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0일간의 치료를 받다 거의 18번째 생일을 며칠 남기고 숨졌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민호군을 만났었습니다. 2011년 광주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일주일에 5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연장 근로를 하던 고3 현장 실습생이 쓰러졌습니다. 작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현장 실습생이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말 전주의 통신사 콜센터에서 노동 첫 직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책임감 있게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낡고 자주 고장나는 기계가 자기 탓인 양 물량을 못 채운 날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타면 꼬박꼬박 100만 원씩 저금을 하고 추석 때는 부모님께 100만 원 용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민호군의 노동을 얼마나 존엄하게 대했는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노동을, 청년들의 책임감을 얼마나 존엄하게 가치롭게 대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민호군이 일을 배운 지 5일째, 함께 일하던 담당자가 퇴사를 합니다. 5개월째 현장 실습을 하던 고3 여학생이 숨졌습니다. 아빠, 나 오늘 또 콜수 못 채웠어. 늦게 퇴근할 것 같아. 그녀 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는 학생들을 전공과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로 실습을 보내고 기업은 교육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노동으로 취급을 합니다. 현장 실습은 청년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교육부와 노동부, 기업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어쩌면 청년들의 죽음은 예고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회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입니다. 11월 19일 우리 또 한 명의 꿈 많은 청년을 하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 이민호 군입니다. 그의 나이는 올해 18살이었습니다. 여느 고등학생처럼 꿈 많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자식이었겠지요. 현장 실습이었지만 그가 맡은 일은 생애 첫 대체 인력은 없었고 현장 실습생이 5일 만에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낡은 기계는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현장 실습생은 하루에 7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지만 민호군은 할당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14시간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 10월에는 갈비뼈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 동안 책임자가 없는 기계가 멈췄고 그는 치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업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홀로 작업 중 제품 적재기의 상하 작동 설비에 목이 끼어 사고를 당합니다. 잠시 후 현장